중국이 용산의 땅을 산 이유를 알아보자. 2017년 6월 대지와 임야를 개인에게 팔았고 중국 정부가 개인 소유가 된 이 땅을 사들였는데 개인에게 땅을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기사가 나왔어. 중국 정부는 잔금을 치른 이후 토지 경계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해두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 그런데 중국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자국민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이 있어. 이민 목적이라거나 정부에서 허가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주지 않아. 그럼 중국 정부와 개인 사이에 이상한 거래가 있을 거라는 결론이 생기는데 한국 정부는 주한공관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 규정이 없으며 취득세 면제 절차를 2019년 3월에 지원한 것으로 발표했어. 땅값이 당시에는 320억 원이지만 최근 감정평가에 따르면 시세는 3배 이상 오른 약 1,000억으로 추산되는데 과연 돈 때문일까? 땅을 산 이유는 정부도 알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원칙대로 막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예전에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나중에는 영주권까지 주는 제도였어. 결국은 제주도의 투자이민제가 폐지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는 큰 동기가 사라지게 되었어. 아직 그때 투자 목적으로 사두었던 땅이 현재 이슈가 되어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를 알 거야. 미국은 여러 주에서 중국 국적의 개인이나 중국 기업이 특정 종류의 땅, 특히 농지나 군사기지 근처의 땅을 사는 걸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고 있대. 호주도 중국 자본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규제 강화를 했고 캐나다 및 리투아니아, 사우디처럼 외국인 토지 소유를 금하는 나라도 있다고 해.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훨씬 관대한 편이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땅이나 건물 소유를 못하는 것처럼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제도를 만들어 원칙적으로 금하면 된다는 생각이야. 물론 상호원칙주의에 의해서 내국인이 불이익이 없고 투기성 자금이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중요한 시설들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규제 정책이 제도화해야지 않으면 나중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